네가 좋아하는 노래를 알아내는 것은 필수. 가성이 많이 들어가서 마이크 조절이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지. 그렇게 노래방으로 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무심한 척 준비 안 한 척 노래를 불렀네. 그렇게 내가 노래를 부른 뒤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좀 더 잘 불러볼걸 노래를 걸거렸네. 오랜만에 이제 수업합니다. 수학여행 갔다 와서 교과서 160쪽부터 하고 이제 중국에서 다양한 근대화 운동이 일어나다라는 단원입니다. 일단 근대화 운동이 뭔지부터 우리가 개념을 파악해야 될 것인데, 이 근대화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산업화를 이뤄내는 것을 근대화라고 합니다. 이 근대화라는 움직임은 최초로 이제 유럽에서 시작된 흐름이고, 유럽은 이런 변화를 최초로 달성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제국주의 정책을 가지고 전 세계를 식민지로 삼아가려는 정책을 펼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아시아나 아프리카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이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또 저렇게 강력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중국에서도 이 유럽에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아편전쟁 배웠었죠.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동아시아 사회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특히 청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았겠죠. 이 동아시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자기였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센 유럽 국가를 마주하게 되었으니까.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러한 변화를 이제 지식인층에서는 이제 저 유럽 국가들처럼 강력해지기 위해서 서양의 제도와 기술을 수용하자라는 이 측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전통 문화가 더 우수하고 이 유럽 국가들은 다 오랑캐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지켜내자라는 이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반 민중들은 이제 서양 아편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수많은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제 서양의 기술들이 들어오고 문물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이고, 너무 살기 힘들다.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느냐. 이런 불평 불만이 굉장히 폭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이후에 서양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충격받은 청나라가 내부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이제 다양한 이 서양을 따라잡기 위한 다양한 근대화 운동을 펼쳐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공할 뻔한 적도 있고 실패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해서 배우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운동이고 1851년부터 한 10년 동안 일어난 운동입니다. 아편전쟁이 참고 삼아 1840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한 10년 있다가 일어난 운동이고요.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살기 힘들어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양 문물들이 이제 쏟아져 들어오고, 또 우리 예전에 산업혁명할 때 배웠겠지만 서양 이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살기 편리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살기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거기다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많은 세금 인상 같은 것들, 살기 좀 더 힘들어지니까 이 상황 속에서 유행하게 된 게 이 태평천국은 종교입니다. 종교. 제일 기본이 되는 종교는 이제 크리스트교에서 영향을 받는데, 이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창시합니다. 이 태평천국이라는 이 종교의 주요 주장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이제 토지를 균등 분배하자.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한테 굉장히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주장들이죠. 그 다음에 남녀 평등 같은 거. 우리 크리스트교에서는 하느님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 유교 사회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이런 남녀 평등이라는 주장들, 또 역시 굉장히 솔깃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멸만흥한,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은 뭐냐면 만주족을 멸망시키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족 국가를 세우자라는 뜻인데, 이 청나라, 우리 2학년 때 여러분 배운 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청나라는 사실 중국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만주족이 대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면서
세운 나라고, 그래서 이 만주국의 국가인 청나라를 멸망시켜버리자라는 게 이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살기 늘어졌던 수많은 농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된 것이고, 굉장히 세력이 넓어서 남부 지방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세력이 넓어졌다는 것은 이 청나라 정부는 이걸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누가 진압해 주느냐? 이 서양 군대가 이 청나라를 도와서 이거를 진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중국 관료들도 역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노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태평천국 이 황제의 홍수전의 뒤를 잇기 위한 이 내분 등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비록 한 10년 정도밖에 지속 못하고 멸망했지만 이 일반 민중들이 저렇게 그 커다란 지역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 민중들이 크게 환호했다라는 점, 그만큼 이 청나라 기존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볼 수 있는 어떤 운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양무운동입니다. 우리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보면서 서양 무기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이제 중국 청나라 관료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무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 이제 무기의 어떤 도입을 추구하는 것이 양무운동입니다. 자, 이 도입하는데도 어떤 그런 내부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중체서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정신적인 어떤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기술적인 측면은 서양이 더 우수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신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은 중국이 더 우수하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체서용은 양무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원칙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가치, 어떤 황제를 따르고 어떤 유교적인 국가, 이런 거는 중국 전통의 것을 유지하고 서양으로부터는 군사 기술만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서양 무기를 도입하고 군수 공장을 건설하고 철도나 공업화 같은 거 추진합니다. 이걸 추진한 사람이 이제 이 증국번이나 이홍장 같은 이제 관료들에 의해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 문제는 이걸 추진하는 관료도 있지만 또 이런 걸 싫어하는 관료도 있습니다. 더 이제 나이가 많고 더 보수적인 관료들, 서양의 무기를 도입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모든 것을 정신적인 측면은 당연히 우리가 우수한 것이고 기술적인 측면도 우리가 더 우수하다. 그래서 제도개혁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자, 기술 수용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점점 어떤 청나라 정부 내에서도 통일적인 어떤 정책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30년 정도 추진하다가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패배하게 되면서 이거 다 필요 없구나, 종료되게 되는 게 양무운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울 것은 변법자강운동이라는 운동이고요. 자, 청일전쟁에서 패배합니다. 일본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1895년에. 그러면서 일본은 당시에 이미 정치적인 측면도 모든 것이 서양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일전쟁이라는 전쟁은 사실 청나라 내부에서 보기에는 아까 청나라는 이미 양무운동을 진행하고 있었죠. 중국 정치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양으로부터는 기술만 받아들이자라는 나라였고, 청나라는. 일본은 반대로 정치 제도도 서양 것, 기술력도 서양 것, 전부 다 서양 걸로 바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바꾼 나라한테 청나라가 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고 나니까 이제 이 정치 제도 개혁,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측면의 개혁 없이 기술적인 도입만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 청일전쟁 패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도 개혁까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게 캉유웨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러면서 서양처럼 입헌군주제 도입하고 어떤 국민들을 평등하게 교육시키는 근대 교육이나 어떤 신식 군대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서, 캉유웨이의 주장을 보고 허락하게 되면서 이제 변법자강운동이 추진되게 되는데, 추진하자마자 100일 만에 이제 황제의 어머니입니다. 서태후와 이 보수 관료들의 반발로 100일 만에 결국에는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부적인 어떤 반발로 이 변법자강운동이 중단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것이 의화단 운동이라는 운동입니다. 이거는 이제 백성들이 일으키는 운동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리스도교가 우리 예전에 아편전쟁, 이제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이 중국인들에게서 그리스도교 선교가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리스도교가 확산되는데 사실 중국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그리스도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어떤 서양을 대표하는, 그리고 역시 서양과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주는 존재.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교에 대한 반발심이 중국 국민들한테 점점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동성이라는 곳에서 의화단이라는 단체가 조직됩니다. 산동성이 일단 어딘지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나라와 가까운 당시 서양 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 산동성에서 의화단이 조직되면서 이제 이 일반 국민들이 서양인과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의화단의 주장을 뭐라고 하냐면 부청멸령이라고 하는데,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 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서양 사람들을 목 잘라서 이런 목을 들고 다니면서 이제 어떤 사실 반폭동 같은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청나라에게 이 너희 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이 서양 선교사들이나 서양인들을 죽이고 있으니까 청나라 너네 정부에서 좀 진압을 해달라 라고 하는데, 청나라는 이 진압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기들도 이 서양 애들 미워 죽겠는데 자기 나라 국민들이 저렇게 죽이고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그러면서 사실 약간 방관합니다. 방관. 그러자 이 서양에서 열받아가지고 너네가 진압 안 하니까 우리가 직접 진압하겠다 라고 해서 서양에서 8개 국가 연합군이 직접 진압하러 군대를 투입하게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이것은 학살과 어떤 약탈의 어떤 형태로 잔혹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 중국 수도죠, 베이징에 외국 군대를 주둔하게 시키는 이런 굴욕적인 조약을, 신축조약이라는 조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 의화단 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사실 청나라 정부에서는 완전히 판단을 잘못한 거죠. 이때 자기들이 어느 정도 좀 진압하려는 노력과 그런 실제로 좀 진압을 했다면 이제 좀 청나라가 안정됐을 텐데, 사실은 속이 시원해가지고 방관하다가 더 큰 혼란과 약탈과 어떤 학살을 맛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신의 혁명입니다. 이 청나라 왕조가 사실 우리가 이때까지 진행하는 걸 보면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합니다. 차라리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서 이제 어떤 혁명적인 변화를 꿈꾸겠다, 우리도 완전 유럽을 따라잡겠다 라고 해서 차곡차곡 진행을 해간다면 몰라도, 이거는 맨날 흐지부지 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흐지부지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 청나라 왕조가 이런 변화를 어떤 진행시킬 역량이 없다라는 것이 사실 증명된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순원이라는 인물이 어떤 핵심적인 변화의 어떤 중심적인 인물로 떠오릅니다. 순원이라는 인물은 지금도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고, 이 순원의 사상을 삼민주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민족, 민권, 민생, 이 세 가지 민자가 들어가는 거죠. 이 삼민주의, 민족은 뭐냐면 만주족을 몰아내자, 한족 국가를 건설시키자, 그러니까 청나라를 멸망시키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민권, 이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화정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거, 황제 지배 체제를 끝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민생, 우리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이제 나라의 소유로 만들어서 국민들이 누구나 어떤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이 순원의 삼민주의고, 이 순원의 주장에 동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원이 만든 단체인 중국 동맹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명을 준비하게 되는데, 결국 혁명이 이제 시작되는 곳이 우창이라는 곳에서 봉기가 발발하게 됩니다. 이 우창에서 봉기가 발발하게 되면서 전국에서 이 청나라 정부에게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 신의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창이라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로 이제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중국 전역에서 청나라 정부에게 대항해서 독립을 선언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청나라 정부에서 이제 더 이상 이 중국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해서, 자,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순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화민국이라는 청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수립되게 되는 것이고, 임시 대총통으로 오르게 됩니다. 순원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결국에는 청나라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 최초로 이제 중화민국이란 나라는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그래서 이런 공화정으로서의 변화를 중국에서 이루어내게 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청나라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왕조가. 여기까지고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